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1월 9일 목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퇴근길 영상에서는 그 기업체들이 이렇게 좀 매출이 올라갔을 때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갈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다고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고 그 얘기는 내일 아침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체도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제 개인하고 법인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일반 개인, 저 같은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 회사체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인격입니다. 어차피 같은 인격입니다. 법인이 있는데, 이 대표자들이 어떤 성향으로 나눠지냐면, 똑같은 것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 주어진 거는 똑같이 보여지는 거는 한 개인데, 이거를 한 개를 두 개로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10개로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말을 잘한다거나 이렇게 외형을 중시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성향이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똑같은 회사를 꾸리고 있다고 쳐요. 같이 똑같은 회사인데 같이 매출이 만약에 50억이 나왔다고 쳐요. 50억을 하는 제조회사입니다. 근데 똑같은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50억이 나왔는데, 나오는 제조회사인데 그 영업이익도 둘 다 비슷해요. 50배에서 뭐 한 10% 정도에서 한 5억 정도 이익이 나서 뭐 이것저것 빼고 뭐 한 1, 2억 정도, 뭐 한 1억 정도 남는 그런 회사라고, 그 두 개가 같은 컨디션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한 제조업체의 사장님은 그냥 허스름하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제조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뭐 한 1억 정도밖에 못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의 제조업의 사장님은 자기가 50억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고, 이 50억의 매출을 통해서 그 50억의 매출을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과시하고 더 많이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 쪽이나 이렇게 어필을 해서 그 50억의 매출을 가지고 100억, 200억의 매출을 가진 회사처럼 이렇게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체 대표님들이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하시는 대표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본인이 정상적으로 제조업을 하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내가 4대 보험을 지급해서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 직원이 만약에 한 10명이라고 치면, 사실은 그거를 정책적으로 기업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적자내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고 가는 이런 형태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봅니다. 기업체를, 그런 기업체 자체를. 근데 정작 제조업을 하는 그 회사의 리더는 그거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거 아닌 것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크게 내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사실 아까 두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에 아까 50억의 매출을 A하고 B라고 쳐볼게요. 회사를 A 회사 사장님은 빚내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는 제조업만 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하면서 그냥 어떤 다른 부동산 투자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는 업에 만족하면서 그냥 50억 매출하면서 그냥 자기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저축하면서 자기 직원들하고 살아가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고요. B라는 사장님은 이 50억의 회사의 이 볼륨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돈도 빌리고 잘 갚고 하는 이런 신용이 좋기 때문에 이걸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받고 시설자금을 받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또 서류를 만들어서 자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50억의 매출이 있는 회사가 1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10억을 정책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사업을 해서 버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많이 벌어져 버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또 이것도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기술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을 그 자금을 잘 알선하고 그곳을 편하게 들려다니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줬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연찮게 이 기술보증기금하고 이렇게 연이 닿아서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구로동하고 가산동에는 기술보증기금이 두 개가 있어요. 구로점이 있고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은 STXV 타워에 있고 구로는 그 JNK 건물에 있습니다. 둘 다 기업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가산에도 하나 있고 구로에도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군데 다 지점장님을 알았어요. 저는 정책자금을 이렇게 알선해주고 내가 그걸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장들은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기업체를 소개를 해주면 되게 고마워하죠. 왜 그러냐면 기술보증기금에서 1년에 대출을 해줘야 될 한도가 있는데 우량한 기업체를 내가 소개를 해주니까 자기네 할 일을 제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저는 그 업무를 되게 잘 알았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일반 분양하시는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득으로서 저는 많이 줬죠. 그러면 제가 알선해주는 사장님들도 좋았고 기술보증기금도 좋았고 서로 여러 가지가 많이 윈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데이터를 더 많이 내봤냐면, 그래서 이 기술보증기금의 구로동 가산동에서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대표님들이 많은데 이제 그 모임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는 모임들이. 거기를 가면서 그 대표들 그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이분들의 성향이 어떤가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외형이지만 이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최대한 자기의 신용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사업체를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다른 사업체 돈을 끌어다가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빡빡하게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유했잖아요. 사실 뭐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도 잘 됐고요. 이런 분들이, 이 기업체 대표의 분들이 굉장히 부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오늘 아침 영상에 이어서 이 대표자들이 법인을 설립을 할 때 그러면 이 컨디션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보여지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사업을 해보셨던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어느 정도 가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회사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적자를 내야 되고, 흑자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올해 좀 덜 벌었으면 적자를 내고, 말 벌었으면 흑자를 내고, 연말에 매출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연말로 그냥 잡고 2월 시키지 않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매년 만약에 올해 100원을 했으면 내년에는 120원, 내후년에는 150원, 내후년에는 200원. 이렇게 회사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회사라고 봤을 때 금융권이나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이런 금융권에서 굉장히 좋게 보죠. 회사를 그냥 개인으로 따지자면 개인 신용등급이 1등급, 2등급 나오는 그런 회사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금리에서도 대우를 받고 내가 매출 부분만 안정하게 가면, 아, 여기 회사는 꾸준히 매출이 일어나고 꾸준히 이익을 내고 꾸준히 가는 회사구나라는 게 검증이 되었을 때는, 이제 물론 그 빚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더 이런 게 빛났던 게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했던 그 사장님들은 굉장히 그거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레버리지를 쉽게 얘기하면 알았던 사람인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어떤 빚을 낸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터부시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일반 개인들 30대 40대들이 이런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40대 50대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30대 40대들이 해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업체도, 대한민국이 의외로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또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체들에게 밀어주는 돈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사를 잘 만들어내고 회사를 잘 키워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그 부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오늘 얘기는 한 요 정도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그 또 요와 관련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여러분들이 또 계속 보려 그러면은 지루하시잖아요. 그쵸? 구독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조금 실수요 기업체들, 실제로 사업하시는 기업체들은 조금 더 레버리지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는 게 좋다. 근데 회사가 컨디션이 좋으면 정말로 자기 자금이 거의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봐보세요. 임대사업자도 다 사고 투자자들도 사고 30대 직장인들도 사는데 회사 대표가 안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즐거운 밤 되시고 요즘에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너무 몸이 처져요. 가서 또 빡세게 좀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